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진행하는 아이언 디바이스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7,000원, 이름이 주는 신뢰감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9일 청약을 시작하여 9월 10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실권주 청약이 확정된 뉴보텍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KB 제30포스펙과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청약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것은 장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상장일은 증권사 정보에 9월 23일로 나와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KB 제30포스펙이 9월 25일 수요일 상장이기에 아이언 디바이스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후 매우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 상장이고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기에 상장 일정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2008년 설립되어 전력, 전자기술 기반으로 혼성신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제품 확인을 위해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스마트 파워앰프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파워앰프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옛날 앰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앰프는 신호의 전력을 증가시키는 전자장치인데 예전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오디오에 소리 증폭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장비입니다. 사실 앰프는 장거리 전화선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삼극 진공관이 발명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스마트 파워 앰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종 제품이 아닌 신호만 증가시키는 반도체 칩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파워 앰프 반도체는 휴대폰,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액세서리, 스마트홈, 스마트 앰프, 자동차 등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된 사용처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한 개의 스피커, 모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마트폰이 고급화되면서 2개 이상의 스피커가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앰프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스마트폰에는 사이러스 로직의 반도체가 100% 독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플립, S22 울트라, S23 울트라의 제품도 살펴보면 여러 개 스피커와 햅틱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앰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23 울트라에서도 사이러스 로직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적용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고급 기종이 아닌 갤럭시 A3와 갤럭시 A2 시리즈와 같은 급에도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보다 크기가 큰 태블릿의 경우에는 4개에서 8개까지도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스마트폰의 성장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존 1개 모노를 사용하는 것에서 2개, 3개 이상 스테레오로 앰프 칩을 사용하고 있기에 관련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자체 추정에 따르면 202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높은 출력,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 동급 최고의 유유 전력 소비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뿐만 아니라 유사한 공정에서도 더 작은 크기의 반도체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 및 차별성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자체 공장을 갖추지 않고 디베아이텍,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립, 테스트, 후공정을 모두 외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언 디바이스의 매출은 한 곳의 회사에서 약 80%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영업 마케팅이 삼성전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볼 때 해당 회사는 삼성전자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2개 기관의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하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기술 평가 결과는 상장할 수 있는 최저점인 A등급과 BBB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의 품질, 가격 경쟁력, 기술적 우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될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하여 2021년 말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4종류의 모델에 확대 적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언 디바이스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 기업인 셈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은 테스트 장비와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사용이 되고, 운영자금은 개발 재료비 및 시제품, 연구개발 인건비 등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공모가 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 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반도체 회사 중 LX 세미콘, 제주 반도체, 동은 아나텍, 텔레칩스가 비교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4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16.55가 아이언 디바이스의 가치 산정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 반도체의 펄가 다른 회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32로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현재 적자 회사이기에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 139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할인을 적용하여 적용퍼 16.55를 곱한 주당 평가가액 7,646원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에 25.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5,7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2024년까지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고 2025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62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억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매출 593억 원, 영업이익 13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품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제품의 매출도 2025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여전히 스마트 파워 앰프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객사별 추정 매출을 살펴보면 미래 매출도 결국 대부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6월과 7월에 매출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매출은 예상보다 14%, 16%가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감소한 데는 고객사의 구매 주문이 예상보다 소폭 감소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언 디바이스의 매출은 삼성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이언 디바이스보다 타 공급사의 공급 비중이 높아지거나 수요가 적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파워앰프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생산 및 테스트, 패키징 등은 파운드리 및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반도체 칩만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용 파워앰프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성은 정체 혹은 역성장하고 있지만 스피커를 기존의 1개에서 2개 이상 탑재하는 흐름이기에 더 많은 파워앰프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폰용 파워앰프 반도체는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 납품을 시작으로 2023년 4개 모델로 확대 공급되었습니다. 미래 추정 매출도 대부분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얼마나 확대 적용이 되는지,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아이언 디바이스의 미래 매출, 수익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사이러스 로직에 전량 납품받고 있고, 삼성도 고급 기종은 사이러스 로직에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적자 회사이지만 기술평가 결과 A등급, BBB 등급을 획득하여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의 공모가는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5,700원을 21.81% 초과한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35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152.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허수성 차액 방지가 적용되었기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부터 비교를 해보면 아이언디바이스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06%, 상단이 0.85%, 중간은 없고 하단과 하단 미만에 한 건씩 0.04%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7,000원을 초과한 수혜측 분포가 71.58%라고 합니다.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높은 금액을 적어 공모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47%, 수량 기준 3.34%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단기인 2주 1개월보다는 장기인 3개월,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가 낮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부터 2024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의무보유 확약 수치인 9.61%보다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톰테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조금 더 많고 CU박스 미래반도체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아이언디바이스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아이언디바이스의 수혜측은 경쟁률은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율 청약 중 규모가 비슷한 라메디텍, 아이빔 테크놀로지, K3i, M83과 비교를 해볼 경우 경쟁률, 참여 기간 수에서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낮기는 하지만 참여 기간과 경쟁률이 월등히 높기에 이번 수혜측 결과는 보통과 좋음의 사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2.1%입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전체 직원이 36명으로 매우 작은 회사이고 평균 연봉은 6,975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주식은 1,750주이고 금액으로는 1,225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금액으로는 53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37만 5천 주입니다. 이전 대신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엑셀세라피틱스의 경우 21만 2,850명이 참여하셨기에 균등 배정으로 한 주는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주당 금액이 7,000원으로 낮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그룹의 경우 3만 7천주 청약이 가능하고 3만 7천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95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7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공모가 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956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0.14%이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금액으로는 약 288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28.63%, 일반 청약자가 18.22%, 공모기간이 53.14%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28.63%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기에 금액으로도 약 82억 원 수준입니다. 아이언디바이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금융 기관 투자자들과 중소기업은행, 대신증권 같은 전문 투자자, 그리고 1년 전 사전 배정되었던 아이언디바이스 직원분들의 우리사주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디바이스는 독특하게 소액주주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단가는 매우 낮은 1,000원, 1,538원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디바이스의 전략적 투자자는 상장일 매도 가능한 물량이 없고 2년간 보호 예수가 됩니다. 2021년 12월 30일 투자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2,000원, 2023년 투자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4,200원으로 모두 공모가보다 낮은 단가입니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사전 배정된 주식도 3,360원으로 공모가보다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가 빠르게 매각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특권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1,000원, 1,232원에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이 약 28만 주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19억 6천만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의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TFE, BI 매트릭스보단 조금 더 많고 퓨런티어, 코센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워트와 코셈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디바이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파워앰프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이고 일반 공모주 오랜만에 상장인 점,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은 편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높진 않은 점,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이 장점입니다. 기존 주주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단가 낮은 기관 투자자들이기에 전량 매도 가능성이 높은 점, 미래 추정 수익을 기반으로 상장하는 기술 특례 상장 적자 회사인 점, 공모가가 7,000원으로 낮기에 균등으로 받은 주식은 절대 수익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상장의 공모가를 넘지 못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안 좋은 종목은 외면을 받지만 오히려 이전 상장 종목인 이엔셀, M83, TDS팜은 뜬금없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전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가 좋은 주식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 상장인 점과 작은 규모를 감안할 때 최대한 참여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상장에 공모가 7,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8,000원, 하한가 60%는 4,2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